자, 7회차는 실험입니다. 자, 실험을 많이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지. 연대가 정말 대표적이야. 그래서 실험 상황을 주고 그 실험 상황에 대한 평가까지를 유도할 거야. 근데 이제 연대의 중요한 특징이긴 한데, 연대는 실험만 주지는 않고 실험에 대한 평가 혹은 실험에 대한 해석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험만 가지고 답을 쓰는 건 아니고 실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활용해서 답을 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험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근거가 되는 거겠지, 당연히. 이게 사례가 되는 건 아니야, 실험 그 자체는. 실험은 어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계된 거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실험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실험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모집단은 전체 집단이지. 거기서 내가 특정한 집단을 이렇게 뽑아내. 과연 그게 적합한가? 과연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모집단과 표본집단 간의 대표성 문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험 그 자체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얘가 근거라서. 그러면 분석을 할 때도 얘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2개 정도는 있고, 글을 쓸 때도 꽤 가치가 높은 애라서 얘는 연습을 제법 해야 된단 말이지. 또 이게 실험이라는 건 얼마든지 새로운 실험들을 낼 수 있단 말이야. 지금도 계속 실험이 나오고 있는 걸. 그러니까 실험 분석은 꼼꼼하게 제대로 가줘야 돼. 근데 이제 순서를 쓸 때, 실험의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를 쓸 때 항상 통제된 상황으로부터 2가지 집단이 있게 돼 있어. 실험 집단과 대조군. 이건 모든 실험에서 기본값이지. 실험을 하는 집단이 있고 대조군이 있다고. 그 다음에 통제. 모든 애들에게 똑같이 한 거야. 그 다음에 독립. A한테는 어떻게 하고 B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차이를 둔 거지. 그래서 A의 조건은 뭐고, A의 조건 1번, B의 조건 2번, 이런 식으로 조건상의 차이를 둬야 돼. 그리고 나면 종속 변수로서 이 1과 관련된 것, 2와 관련된 것,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럼 봐봐. 이게 각각 2가지가 다른 방식의 조건을 줬더니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연대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고마운 건 얘와 관련된 걸, 이 종속 변수와 관련된 결과물들을 하단부의 해석으로 주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내가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2가지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얘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좋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미 앞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해줘. 너무 고마워.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 그렇다면 모집단은 모든 사람인데 통제된 지금 현재의 실험 집단은 200명인 상태야. 여기까지 되지? 근데 상황 1, 상황 2야. 아, 상황 1로 하나 갔고 상황 2로 하나 갔어. 여기까지 되지? 그럼 상황 1로 간 실험자 집단, 상황 2로 간 실험자 집단이 있어. 상황 1은 이익과 관련된 거래. 상황 2는 손해와 관련된 거래.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봐봐. 2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이 실험을 하는 거야. 통제된 상황은 뭐라고? 위험 감수 정도래. 독립된 상황은 뭐라고?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손해를 회피할 것이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크게 2가지 실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됐잖아. 그러면 종속 변수는 어디서 준다고? 이렇게 준다고. 종속 변수를 아래와 같이 준다고. 그럼 생각해봐. 선택 A의 기대 이익은 11,000원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지. 선택 A의 기대 손실은 11,000원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봐봐. 선택 A의 확률은 11,000원인데 얘는 10,000원이잖아. 그럼 뭐가 더 합리적인 거야? 11,000원을 선택해야 돼? 10,000원을 선택해야 돼? 11,000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익을 선택할 때 11,000원을 선택하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이미 이 상황이 준 거라고. 11,000원을 선택하는 게 이익이라고. 그 다음에 100%로 10,000원을 잃는 거는 기대값이 마이너스 10,000원이지만 A의 기대 손실은 11,000원이라며 10,000원을 회피해야 돼? 11,000원을 회피해야 돼? 너무 당연히 11,000원을 회피해야겠지? 여기까지 뭐 정해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종속 변수 어떻게 나왔어? 이익을 추구할 때는 10,000원을 추구하고 손해를 회피할 때는 11,000원을 회피해버렸다.
이게 얘가 가르쳐 준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요렇게 아예 별표까지 찍어가면서 너네 이걸 기준으로 봐야 돼 라고까지 한 거지. 자, 사람들은 11,000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10,000원의 이익을 추구해. 사람들은 11,000원의 손실을 회피하지 않고 10,000원의 손실을 회피해. 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 먼저 사람들은 정확한 이익 그리고 계산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확한 손실, 계산된 손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피해. 너무 당연한 계산인데 너네들도 그럴 거야. 누가 나한테 100%의 확률로 10,000원을 준다는 것과 10%의 확률로 11만 원을 준대. 너네 뭐 선택할래? 10%의 확률로 11만 원을 선택하는 게 기대값이 11,000원이라 더 좋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사람은 80%가 100%의 10,000원을 선택해버린다고. 똑같아. 내 벌금을 내야 돼. 잘못 걸렸어, 경찰한테. 그 경찰이 나한테 딜을 걸어오네. 10%의 확률로 11만 원을 낼래? 100%의 확률로 10,000원을 낼래? 어떻게 해야 돼? 100%의 확률로 10,000원을 내야지. 사람들은 10%의 확률로 11만 원을 선택해버린다니까? 제시문은 이런 거야. 주장은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안전한 이익을 선택하거나 위험한 손실 회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굉장히 모순적이거든, 두 개가. 이거를 근거가 필요하잖아. 얘가 근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제시문을, 이 표 그래프를, 이 실험을 통제 독립 종속의 형태로 내려올 건데 통제된 상황이 보통 위에 제시돼. 통제와 독립이 위에 제시돼. 종속적 상황이 아래에 제시되게 돼 있어. 그러면 종속적 상황이 근거거든. 얘가 근거야, 얘가. 사실은 통제된 상황이나 독립적 상황은 근거가 안 돼. 그건 실험을 전개하는 중이거든. 얘가 근거가 돼. 실제로 사람들은 100%의 10,000원보다 10%의 11만 원을 이게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손실을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런 방식으로 써주는 건데, 자, 표 그래프는 이게 한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학교마다 주는 방식도 달라. 연대는 이렇게 이게 뭐 처음부터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까지 꽤 세심하게 가르쳐주지만 성대는 안 가르쳐줘. 건대 안 가르쳐줘. 그러면 안 가르쳐주는 학교를 분석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분석하는 방법도 다 따로따로 연습해 볼 필요가 있겠지. 또한 심리 실험이라는 건 꽤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실험이 꽤 많습니다. 특히 196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 밀그램의 실험들이 그래. 그래서 주요한 실험들은 소개를 해줘야 되고 실험을 분석하는 방법도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다 정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학교들을 이제 준비해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요거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학원에서 다시 재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해줄게.